2021년도에 그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인가 라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후에 그 더욱 많은 나라를 가게 되었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면서 이전보다는 좀 더 넓고 깊어진 내공으로 다시 한번 제작해 보았어. 나는 여행을 좋아해서 100개가 넘는 나라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은퇴 후에 살아보는 것에도 관심이 있기에 어떤 나라가 살기 괜찮은지 좀 더 들여다보게 되었고, 이제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상호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었어.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에는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지에 살아보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많은 나라를 직접 다니면서 현실을 알게 되고, 더군다나 또 은퇴를 앞두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선진국이라고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날씨 좋고 물가 저렴한 나라가 최고더라고. 물론 개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다를 거야. 예를 들어서 젊을 때는 발전 가능성, 경력 개발, 그러면서도 급여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선진국을 선호할 것이고, 은퇴 시기에는 돈 안 버니까 날씨 좋고 물가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을 선호하게 되는 거지. 물론 풍족한 돈이 있다면야 어디든 좋겠지만, 또한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한적한 시골을 선호하거나 반대로 북적북적한 도시를 좋아하거나, 또는 산을 좋아하거나 바다를 좋아하거나 등등 수많은 선택지가 있겠지. 우선 참고할 만한 대표적인 사이트가 하나 있어. 인터넷에는 리빙닷컴이라고 매년 은퇴해서 살기 좋은 나라 순위를 발표하지. 그런데 해당 사이트는 북미인 기준이라서 우리네 입장은 좀 달라서 보다 보면 좀 갸우뚱한 부분도 있더라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수치들은 참고할 만하기에 처음에 인용하면서 나 의견도 함께 얘기를 해볼게. 먼저 이건 해당 사이트에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매년 발표한 내용인데, 22년도까지는 상위권 순위가 별 변동이 없었는데, 이번 23년도에 평가 항목을 바꾸더니 갑자기 포르투갈이 1위로 올라왔어. 물가 비싼 유럽국이 이렇게 1위로 올라온 건 처음 봤는데, 아마도 이제는 미국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상대적으로 유럽도 좀 저렴하게 평가되는 것 같아. 그래도 상위권은 나라별 순위만 변할 뿐 별 변동이 없는데, 하위권은 좀 변동이 있네. 또한 21년에는 10위권에 포함되었던 아시아국가 2개,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이제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을 할게. 참고로 이 순위는 여러 가지 항목들, 날씨, 물가, 의료, 비자 용이성 등등 감안해서 종합 점수로 작성된 내용이야. 그런데 어떤 년은 날씨가 가장 중요하고, 어떤 년은 의료가, 또 어떤 년은 물가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여기 나오는 순위는 특정 분야에 가중치를 두지 않고 전체 항목에 평균 점수를 두고 평가하는 맹점이 있어. 그래서 여기 열거된 모든 나라 중에서 우루과이 빼고는 다 가봤는데, 전체적으로 공감이 되면서도 좀 갸우뚱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강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취했던 아시아권 국가들이 비자 부분에서 최하점을 받아서 22년에는 전부 다 빠져버렸던 거지. 하지만 지금 23년도 기준으로는 또 회복이 되어서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태국이 들어갔네. 그래도 태국이 상대적으로 좀 비자가 좀 쉬운 편이고 물가도 저렴하지. 자, 이제 보다 상세한 기준표를 보고 하나씩 살펴볼게. 먼저 이 표는 22년도 기준인데, 그간 파나마와 코스타리카가 1, 2위라는 것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 22년도 기준으로 1위 파나마의 평균 점수가 86점으로 제일 높은데, 왜 이렇게 높은지 살펴보면 우선 비자가 100점이야. 그리고 다른 항목들도 골고루 80점 이상으로 괜찮아. 근데 생활비가 82점인데 파나마 물가는 한국 수준이거든. 즉 여기 수치상 80점 정도가 한국 물가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파나마 날씨는 상당히 더워. 물론 나름 치안이 괜찮고 안정적이긴 한데 자꾸 별 재미없는 나라였어. 그리고 그 재미라는 요소는 점수화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지. 직접 이렇게 가보고 여러 다른 유튜브의 생활기도 들여다보고 했던 내용으로 파나마를 간단히 정리하면은 우호국가 비자로 쉽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 무덥다. 사람들이 그다지 친절하지는 않다. 그리고 생활 물가가 한국 수준이다. 그리고 별달리 재미있지 않는다로 요약이 돼. 즉 가까이 사는 북미인 입장에서는 괜찮은 선택지일지도 모르겠으나 적어도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NO. 그리고 이제 2위 코스타리카. 역대로 따져보면은 가장 많은 일을 했던 나라지. 여기도 골고루 점수가 높은데 비자가 91점으로 파나마보다는 좀 밀려서 2위가 되었네. 그러나 역시 직접 가보고 여러 생활기도 들어보니까 파나마보다는 좀 낫지만 은퇴 후 살만한 나라는 아니라는 생각이야. 여러 가지 종합해서 코스타리카를 또 간단히 정리하면은, 비가 좀 많이 오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날씨가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고 괜찮아. 그리고 중남미에서는 치안이 상당히 좋고 비자 받기도 쉬운 편이지. 작은 나라지만 해변이나 자연 둘러보는 것도 좋고,
그런데 문제가 월세나 외식비, 생활 물가가 거의 한국 수준이야. 큰 단점이지. 또 재미도 좀 없는 것 같아. 3위 멕시코는 뭐 거버넌스, 즉 통치나 아퍼튜너티, 기회 부분의 점수가 1, 2국 대비 좀 낮아서 3위로 떨어진 건데, 근데 이제 이 항목이 그 은퇴민의 고려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점수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에 이걸 평균에 넣는다고? 좀 갸우뚱. 어쨌든 이 항목과 비자에서 좀 점점 낮기 때문에 밀렸지만 나름 취향 괜찮고 물가는 1, 2국에 비해서 꽤나 저렴해. 또한 땅이 커서 둘러볼 관광지도 많고 사람들 또한 많이 친절하지.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이 1, 2, 3위 중에서는 멕시코가 제일 낫다는 의견이야. 그래서 실제 순위만 보고 멋모르고 1, 2국에 살다가 결국 멕시코로 옮긴 경우도 여러 보았어. 그런데 23년도 최근에 나온 순위를 보니까 내가 생각해 왔던 것처럼 멕시코가 파나마나 코스타리카를 제치고 2위로 올라왔어. 그리고 앞서 지적했던 거버넌스와 어퍼튜너티 항목이 삭제가 되었네. 합리적으로 바뀐 것 같아. 그렇지만 포르투갈이 유리한 건 조금 의외인데 아마도 이제는 미국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유로권 물가도 저렴하게 느껴지는데, 그중 포르투갈이 날씨가 제법 따뜻하면서 서유로권에서는 물가가 가장 저렴한 부분이 반영된 것 같아. 그 외에 10위권 이내에 있는 유럽 국가들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이태리의 공통점은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유럽에서는 꽤나 온화하고 따뜻한 날씨라서 포함되었다는 판단이야. 그러나 이 지역도 겨울에는 제법 추워지고 지역 특성상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더욱 춥게 느껴질 수도 있어. 내가 생각하는 추천국이 순위에는 없어서 좀 갸우뚱하지만 그래도 23년도 순위는 이전에 비해서는 좀 더 합리적으로 반영되었고 어느 정도 공감은 가. 그러나 우리네 한국인 은퇴자 입장에서 이들 유럽 국가 현지인들과 잘 어울려 살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어. 그간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동남아나 중남미인들에 비해 유럽인들이 동양인에게 좀 더 배타적이고 어울리기 힘들다고 느껴졌거든. 즉 우리는 우리네 순위표를 만들어야지. 이제 이 순위표는 참고했으니 제외하고 이제 원론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볼게. 은퇴 후에 살기에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이 불두의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이고 물가, 의료, 치안, 비자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자, 세 방문을 살펴볼게. 첫 번째, 날씨. 일반적으로 살기 좋은 날씨라 하면은 보통 한 18도에서 30도 사이 이 봄, 가을 날씨가 떠오르지. 근데 만약 그런 날씨가 1년 내내 이어진다면 판타스틱하겠지. 근데 실제 그런 곳이 있어. 세계 나라별 여러 상황을 비교해 놓은 넘베오닷컴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 인덱스에서 날씨 부분을 살펴보면 의외로 중남미 지역이 많고 아프리카 케냐도 있어. 그래서 이 지역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연중 좋은 날씨를 유지하려면은 일단 지역이 적도 지방에 가까우면서 높은 고산 지역의 도시가 위치하면 좋은 날씨라는 걸 알 수 있지. 대표적으로 좋은 날씨를 알려진 도시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콜롬비아 메데진, 케냐 나이로비,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등이 있고 작은 도시라 순위에는 없지만 베트남의 달랏도 매우 날씨가 좋아. 두 번째, 물가. 파키스탄하고 인디아가 많지. 근데 이 순위에서 이제 이 나라들은 이해가 되는데 콜롬비아와 우크라이나는 좀 갸우뚱. 물론 이제 가본 입장에서 저렴하긴 하지만 뭐 저기 순위에 들 정도는 아니거든. 아마 이제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너무 나오니까 양념으로 넣어준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 그런데 아무리 물가 저렴하다고 해도 뭔가 답답함이 느껴지는 파키스탄이나 인도에 살고 싶지는 않을 거야. 뭐 직접 돌아다녀 보니까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지역대 물가가 세계 최저 수준이었고, 특히 수도가 아닌 지방의 작은 도시에 재래시장에 가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했어. 세 번째, 의료. 나이 들수록 의료가 중요한데 절대적인 의료 질만 따진다면 아마 상위권은 거의 대부분 선진국들일 거야. 뭐 진짜 심각한 병이 걸렸을 때 돈에 관계없이 최상의 치료를 원한다면 뭐 널리 알려진 존 홉킨스나 하버드 의대 병원 같은 데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아무리 좋으면 뭐해? 만약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치료비가 나온다면, 그리고 또 대기자가 엄청 많아서 기다리다가 병을 키울 수 있는 게 된다면, 따라서 접근성과 가성비를 따지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에서는 한국이 최고로 생각해. 그리고 이제 선진국의 최신 병원에 비할 수 없겠지만 개도국에서도 최신 시설을 보유한 괜찮은 국제병원이 있더라고. 따라서 좀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선진국보다는 저렴하기에 훨씬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또 이용이 가능해. 따라서 이거는 수치로 평가하기 어렵고 몇몇 어지러운 나라처럼 의료 체계가 무너진 상황이 아니라면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이야. 즉 적당한 돈을 쓰면 개도국에서도 괜찮은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네 번째, 치안. 아주 위험하다고 알려진
그 나라의 도시까지 두루 가본 결과 치안이 생각보다 그 치명적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 뭐 예를 들어서 치안 안 좋기로 소문나서 살인율 1위로 그 악명을 떨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및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전부 다 가봤는데 도시별로 그 일부 우범지대 그 빈민가 제외하고는 그리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 즉 그 테러나 전쟁 지역이 아닌 평시 상황에서는 현지 갱단과 마약 같은 이권으로 그 연루가 되지 않는 한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별일이 일어나지는 않아. 예를 들어 그 멕시코도 살인율, 범죄율이 꽤나 높구나. 실제 그 거주 교민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험한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 또한 마약왕 그 파블로프로 유명했던 콜롬비아도 일부 위험 지역만 가지 않으면 그다지 실제로 위험하진 않아. 따라서 이왕이면 더욱 안전한 나라에 살면 좋긴 하겠으나 멕시코시티나 콜롬비아 보고타 정도 치안 등급이면은 실질적으로 사는 데는 별 무리 없다고 판단해도 된다는 의견이지. 그래서 이거는 그 나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그 현지 교민들 의견도 종합 반영한 거야. 다섯 번째, 비자. 앞서 나열한 그 북미 기준 은퇴 선호 국가 상위에 위치한 그 국가들 공통점은 장기 거주 비자 받기 쉽다는 거지. 근데 이건 그 쉽게 장기 거주하면 좋은 것이고 뭐 아니더라도 돈을 좀 들이면 해결되는 문제라서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 큰 불편함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 표에서 그 비자 항목에서 그 최하위권인 베트남을 살펴보면 은퇴 비자가 없기에 현재 기준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주변국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비자런, 즉 이제 비자 갱신을 하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지만 만약에 뭐 투자법을 설립하고 자본금으로 일정한 돈을 은행에 예치하면선 그 1년짜리 장기 투자비가 나오거든. 그리고 이제 매월 그 법인 관리 수수료가 한 100달러 정도 들어가서 뭐 타국 대비에 상당히 번거로운 건 사실이야. 그러나 약간 번거롭구나. 일정 비용을 쓰면 또 해결된다는 거지. 반면 이제 월세나 공과금 등 기타 생활 물가는 타국 대비 훨씬 저렴하니까 그깟 100~200달러 비자 비용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이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순위상 유리인 파나마에서 한 달 한 2,500불 정도 쓰고 재미없게 살 거냐, 아니면 베트남에서 비자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한 1,500불 수준으로 훨씬 누리고 살 거냐,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정리했을 때 날씨는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물가는 삶의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또 중요한 요소, 의료는 가성비의 문제, 치안 비자는 생각보다 큰 요소가 아님을 생각해 볼 수 있어. 즉 가중치가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그 수치로 나타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현지인들의 호감도와 삶의 즐거움이야. 여행 다녀본 이들은 잘 알겠지만 보통의 경우 선진국은 개인주의, 뭐 상대에게 간섭 안 하고 관심 없어. 그리고 인종차별도 여전히 은근하게 있지. 예를 들어서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는 드문데 식당에 갔을 때 좋은 자리 배정을 안 해준다거나 일부러 주문을 늦게 받는다거나 하는 식의 차별은 여전히 있어. 반면 대도국은 보통 지자에 관심을 주고 정도 많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미국이나 호주 등지에 거주한다면 비주류로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고, 멕시코에 거주한다면 환대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지. 뭐 젊을 때와 다르게 그 은퇴 후 거주한다면은 즐겁게 대우받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 외 다른 요소로는 한국 접근 편의성, 음식과 식재료, 공해, 향후 발전 가능성, 뭐 투자 가만, 뭐 이런 것도 있겠지.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종합했을 때 나 불도의 선택은 베트남과 콜롬비아야. 뭐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 먼저 그 콜롬비아를 살펴보면 날씨, 콜롬비아는 적도 근처에 있지만 그 안데스 산맥에 위치해서 연중 선선하거나 따뜻한 날씨가 가장 큰 강점이야. 수도 보고타는 해발 2,600m, 1년 내내 선선한 가을 날씨지. 근데 하지만 좀 이제 고도가 높다 보니까 처음 한 1, 2주 정도는 답답함이 느껴질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제2의 도시 메데진은 해발 1,600m, 이제 항상 연중 따뜻한 봄 날씨로 영원한 봄의 도시로 불리지. 아주 살기 좋은 날씨야. 따라서 선선한 날씨를 좋아하면 보고타,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면 메데진. 물가 한국의 절반 수준으로 되는 것 같아. 매우 저렴하지. 이제 보고타 이제 중산층이 주로 거주하는 그 보고타 서쪽 지역의 아파트 방 2개짜리는 한 10만 불 정도에 매입 가능하니 만약에 장기 거주할 거라면 구매해서 임대료를 아낄 수 있겠어. 다만 아시아권처럼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투자용으로 구매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 이제 의료, 중남미에서 멕시코, 칠레와 더불어 그 OECD가 가입된 세 번째 나라로서 꽤나 괜찮은 수준의 의료가 가능해. 뭐 세계 보건기구에서 평가한 콜롬비아 의료는 세계 한 20위권 정도에 등록되어 있고, 미국 경제지 뭐 아메리카 에코노미카라는 데서 그 최근 라틴 아메리카의 상위 이제 64개에 대한 병원 목록을 정리했는데 절반 가까이가 콜롬비아에 있다고 하니까 뭐 상당히 생각보다 의료가 괜찮은 거지. 치안, 미국 드라마 그 나르코스 나오는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영향으로 아직도 콜롬비아 하면은
마약과 범죄 나라로 각인이 되어 있어. 그러나 이건 이미 한 30년도 넘어간 이야기고 지금은 치안이 많이 안정화되어서 중남미에서는 꽤나 안전한 나라로 인식이 돼. 이는 현지 국민들, 중남미들도 공통으로 느끼는 사항이야. 이제 비자, 기본 90일 무비자에 쉽게 연장이 가능해. 그리고 이제 1년에 이제 180일 이상 체류하려면 장기 비자가 필요하긴 한데 그 조건이 높지 않아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 음식, 사실 그 중남미 음식이 그 한국인 입맛에 썩 맞는 편은 아니야. 그러나 보고타 메데진에 한식당이 있으면서 한류 영향으로 그 숫자도 늘어나는 추세야. 따라서 좀 비싸긴 하지만 현지에서 한국 식재료 구할 수도 있고. 이제 호감도, 중남미에서 가장 정열적이고 호감도가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 어딜 가도 친근하게 맞아주면서 말을 붙이는데 특히 지방 작은 도시에 가면 아시아인, 특히 한국인 신기하다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하는 경우가 흔해. 즉 비록 먼 남미 국가이지만 그들과 쉽게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지. 정리하면 콜롬비아는 일단 날씨가 세계 최상위권인데 물가도 저렴하고 친절하기까지. 반면 단점은 한국에서 멀고 음식이 맞지 않고 치안이 조금은 신경 쓰인다. 이제 개인적으로 넘버 원이라고 생각하는 베트남. 참고로 베트남은 전국 주요 관광지를 다 가보았고 몇 달 살아보기도 진행했었어. 나름 베트남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먼저 날씨, 전체적으로 그 더운 동남아 날씨이지만 그 칠레처럼 길게 남북으로 뻗은 나라이기에 북부와 남부 편차가 꽤나 많아. 최북단에 있는 사파는 겨울에 눈이 내리기도 하고 수도 하노이는 겨울에 꽤나 쌀쌀하지. 그 중부 지역의 해변으로 유명한 다낭, 나짱 지역도 겨울에는 한 20에서 26도, 해수욕하기엔 좀 추워. 반면 그 중남부에 있는 달랏은 그 고원지대에 있어서 봄의 도시라 불리우고 1년 내내 덥지도 춥지도 않아. 그래서 딱 살기 좋아. 남부 경제도시 호치민은 1년 내내 30도 안팎으로 좀 덥긴 해. 하지만 그렇게 찌릿한 수준은 아니야. 그래서 현지 체류 국민들은 날씨 변동이 심한 하노이보다는 호치민을 더 선호하는데 그 본인 선호에 따라서 맞는 지역을 골라서 거주하거나 옮겨 다닐 수도 있겠지. 이제 중요한 물가. 일반 서민 물가 기준 세계 최저 수준이야. 한국에서 한 10,000원 정도 하는 쌀국수가 하노이에서는 불과 2,000원, 호치민에서는 한 2,500, 3,000원 정도면 돼. 그리고 특히 그 하이퐁이나 컨터와 같은 지방 도시에 거주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져. 그리고 한식당이 많은데 가격이 정말 세계 최저 수준. 세계 여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보통 타국에서 한식 가격이 매우 높아서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도 많이 비싸. 예를 들어서 한국보다도 물가가 저렴하다고 알려진 콜롬비아에서도 한국 가격의 1.5배는 하고 튀르키예도 그 정도 하더라고. 그리고 만약 서유럽권이나 북미에 가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지. 반찬 딸랑 몇 개 나오고 그러면 한국 가격에 2, 3배 되는 창렬한 가격에 소주 한 병에 한 2만 원 이상? 두 명이서 간단하게 먹어도 10만 원 넘기는 건 우습더라고. 반면 베트남은 그 어디 가나 한식당이 널려 있고 특히 현지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을 가면 놀라운 가격을 볼 수 있어.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은 호치민 1군에 있는 그 클로버라는 한식당 가격표인데 세상에 족발 대짜가 15.5만 동, 8,000원 정도라니. 그리고 제육볶음 돈가스가 4,000원 정도밖에 안 해. 단연코 그간 세계여행하면서 본 가장 저렴한 한식 가격이야. 의료. 베트남의 전반적인 의료 수준은 좀 많이 낙후돼 있지. 그런데 그 호치민 하노이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베트남 대표 기업 그 빈그룹에서 운영하는 빈맥과 같은 큰 규모의 그 최신 시설의 국제병원도 있고 따라서 좀 비싸긴 하지만 적절한 의료가 가능해. 그러니까 결국 돈이지. 좀 돈을 쓰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치안은 매우 안전해서 강력범죄는 사실상 거의 없어. 그러나 그 생계형 범죄, 소매치기나 날치기는 조심해야 되고. 비자. 베트남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비자야. 기본 관광 비자는 30일만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이 가능하나 좀 번거로워. 그리고 그러니까 비자론을 해야 되지. 근데 이상하게 그 대부분의 그 개도국들은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은퇴 이민이나 이렇게 사는 걸 환영하는데 베트남은 아직까지 그 사회주의 영향이지 배타적인 정책으로 장기 비자가 좀 상당히 어려워.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자론, 비자 갱신하러 가까운 주변국을 갔다 오는 것 하거나 또는 그 투자법인 만들어서 장기 비자 만들면 가능 방법이 있어. 즉 돈을 좀 쓰면 된다는 거지. 따라서 차후 이 비자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면은 앞서 이제 은퇴 순위 사이트 인너헬리빙닷컴 같은 그 평가 사이트에서 베트남의 순위는 확 올라갈 거야. 이제 음식. 젊을 때는 별로 그런 거 개의치 않았는데 그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 아시아 음식, 이 국물이 있는 그 얼큰 시원한 음식이 그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한 이제 아재 입맛으로 베트남 음식은 태국과 함께 최고야. 근래 한국에서도 그 베트남 식당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앞서 얘기한 그 쌀국수는 저렴하면서도
그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 세계 최고의 음식. 베트남 현지의 그 쌀국수 맛집에 가서 먹으면은 한국에서 먹는 것과 그 차원이 다른 맛이야. 또한 현지에 한국 식당도 아주 많으면서 뭐 일반 편의점에 가도 한국 라면, 식재료 등등이 다양하게 다 있을 정도라서 가끔은 여기가 한국인가? 착각하는 생각만 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평가 지표는 없지만 중요한 호감도. 이건 최상이야. 전 세계 최고. 정말 전 세계에서 이 베트남만큼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인을 좋아해준 나라는 단연코 없어. 일부 그 베트남 험담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그러니까 막 이상한 그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뭐 베트남을 모르는 이들은 현혹하면서 안티 베트남에 일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정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어. 참고로 태국에서는 일본이 넘버원이고 베트남에서는 고맙게도 한국이 넘버원이야. 향후 발전 가능성. 이게 나를 그 사로잡게 하는 한 큰 요소 또 하나인데 직접 가보고 열심히 사는 그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그 대우그룹 그 김우중 회장이 베트남을 이렇게 각별하게 생각하고 대규모 투자 시도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 뭐 근래 그 코로나와 그 러우 전쟁으로 그 세계 경제 상황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그 베트남은 나날이 그 고공행진하고 있고 따라서 그 태국 경제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고 동남아의 영웅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 따라서 뭐 중장기적으로 베트남 부동산 투자 또한 추천을 해보고 실제 나는 이미 하나 구매했고 더 구매할 예정이야. 또한 한국과도 가깝지. 참고로 그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는 어떠냐고? 뭐 태국도 나름 괜찮지. 그래서 살아볼 만한 나라긴 한데 이제 베트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좀 비싸고 한국인에 대한 선호도가 호감도 좀 떨어지며 라오스나 캄보디아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인프라가 베트남보다는 못하다는 의견이야. 정리하면은 장기 또는 그 은퇴 후 거주 시에 그 날씨, 물가, 치안, 의료, 비자가 기본 요소이고 호감도가 매우 중요한데 베트남과 콜롬비아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가장 충족하는 국가라는 의견이야. 그러나 각자 바라는 기준이 다를 것이기에 지금 여기 설명한 항목들을 비교해서 본인에게 맞는 나라를 선택하면 되겠어. 불드론은 나중에 봄, 가을은 한국에서 여름에는 콜롬비아, 겨울에는 따뜻한 베트남 이렇게 돌아가면서 살아갈 계획인데 어서 그날이 오기를.